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열과 진액 고갈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열이 상부에 머물러 있다. 이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유발합니다. 열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화끈화끈하다 느낌을 받는 거고, 열과 동시에 진액, 침이나 이게 내부에 촉촉한 부분들이 메마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열감과 동시에 건조하다, 뻑뻑하다, 눈이, 그 다음에 코가 메마른다, 비염 같은 걸 호소하겠죠. 구강 건조, 설태도 많이 끼고 입안이 찝찝하고 뻑뻑해요. 구내염, 궤양,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겠죠. 상열은 필히 이런 진액 건조 문제를 같이 동반을 합니다. 왜? 열은 이 진액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액이 메말랐기 때문에 건조감과 열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개가 거의 세트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열과 진액 고갈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상부라 하면 어느 기준으로 몸의 상부냐 하면 횡격막, 이렇게 갈비뼈 아랫부분 횡격막 기준으로 폐, 심장, 목, 두면부, 요 부분까지를 몸에서 상부라고 합니다. 하부는 위, 소장, 대장, 방광, 이 하부 장기입니다. 횡격막 기준으로 장기의 특성이 달라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소화에 관련된 장기고, 위쪽으로 붙은 것들은 호흡과 혈류 순환에 관련된 장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의 장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요. 첫째, 열 발생이 많은 장기가 뇌입니다.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들은 그 현상이 더 강하겠죠. 체열 사진을 찍어보면 두뇌 노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열이 머물러 있어요. 혈액을 많이 소모한다는 거예요. 뇌세포를 계속 혹사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24시간 계속 뛰고 일을 계속하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주로 상부에서 열이 발생했죠.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얘들은 부하가 걸려요. 답답하게 느끼고 두뇌 회전도 잘 안 되고, 열을 식혀주지 못하면. 그래서 몸은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체액을 계속 돌려요. 여기에 있는 열로 인해서 혈액이 데워지고, 데워진 혈액은 계속 말초로 심장에서 이런 데는 열이 잘 발생을 안 하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냉각을 시켜줘요. 발생한 열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하부 장기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하부 장기 쪽으로는 열을 보태주려고 하고, 하부 장기 쪽에서는 계속 수분을 공급을 해서 이쪽으로 열을 잡을 수 있는 냉각수를 계속 공급해 준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일어선 상태로, 그럼 수분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밑으로 가버립니다. 자, 신체가 순환활동 시스템이 잘 작동했을 때는 위에 발생한 열을 밑으로 이동시켜주고, 밑으로 고이기 쉬운 수분은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순환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때 몸이 병이 없고 건강하게 잘 작동하는 겁니다. 이걸 옛날 사람들은 수승화강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도 보기에 몸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래쪽이 붓더라, 수분이 다 밑으로 내려가더라.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진 않은데, 수분이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가는구나, 당연한 거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하체가 부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위에가 다 건조해지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진액이 고갈되고 좀 질환이 쉽게 발생한 사람들은 다 건조를 호소하는구나, 열감, 뜨겁다, 이런 것들을 쉽게 호소를 하는 거구나. 두 개가 이격이 생기는 거죠. 위는 열이 돼버리고 밑에는 차가워지고 수분이 모이는 거죠. 이걸 해결하면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그래서 물을 위로 보내야 되겠고, 위에 있는 열은 좀 다운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처방 구성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잘 먹히고요. 단지 입이 마르네, 눈이 아프네, 비염이네, 이렇게 염증이 생기겠죠. 분해염, 비염, 안구 건조증, 두통 이런 게 생긴다고 해서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것들을 쓰면 당장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건조감과 열감이 해결이 될까요?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진액 자체가 고갈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진액을 보태줘야 되고, 열이 다운이 안 될 때는 이 열을 어떻게 이동시킬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통 상열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상열이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지치고 힘이 떨어져 있어요. 심장만 힘이 떨어진 경우보다 심장이 힘이 지쳐 있는데 진액까지 고갈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심장에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심장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조금 뛰었는데 심장이 압박을 받아. 너무 압박 주지는 말고 압박 주기 전 수준까지 계속 하면 나중에 이제 버텨낼 수 있는 심장의 능력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심장의 능력을 자꾸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심장이 힘이 생기면 순환을 시켜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열을 냉각을 시켜서 밑으로 자꾸 보내고, 이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심장을 안 쓰고 머리만 계속 쓰고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서 상열 증상으로 계속 열감과 건조감을 호소를 하겠죠. 단순히 심장을 강화를 시켜서 해결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액 자체가 다 고갈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오랜 기간 힘든 일들을 하고 정신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진액이 다 메말라 있어요. 입안에 침이 안 돌고 정말 다 건조하다고 그래요. 그냥 피부도 건조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기억도 잘 못하겠고, 몸 안에서 돌아야 될 냉각수, 진액 이런 것들이 안 도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재료가 되는 진액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지만이 이 상열을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냉각수가 돌아야 될 혈관 안이 메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안 도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건조감이 오는 거니까 일단 부족해진 냉각수. 차가 멈췄어. 이렇게 엔진이 냉각이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냉각수가 부족해졌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엔진이 과열이 되겠죠. 그죠? 냉각수가 부족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몸은 냉각수가 부족해지고 진액이 부족해지면 과열이 돼요. 냉각을 못 시키고 메마르고 건조해져 버려요. 다 고장이 나요. 냉각수 부족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된다. 메마른 증상, 상열이 있을 때는. 그리고 둘째로 수분이 나가는 통로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땀과 소변이 잘 통하고 있는지. 그게 막히면 몸은 붓고 순환이 안 되고 차가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열 증상을, 상열과 진액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액이 부족해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지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순환의 통로들이 잘 뻗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수승 화강만 시켜줘도 많은 관련된 문제, 하체가 붓는 거랑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랑 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관련 없는 것 같잖아요. 관련 있어요. 하체는 밑으로 수분이 몰려서 흐름이 안 생겨서 하체로 수분이 몰린 거고, 심장이 두근거린 건 심장이 지쳐가지고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이걸 진액을 보충해주고 심장에 힘을 조금만 키워줘도 하체 붓는 것까지 같이 해결이 돼요. 소변이 시원하게 뚫리는 현상까지 같이 해결이 돼요. 희한하죠. 하지 부종, 비뇨기 우리 어른들 소변 소태라고 그러거든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 소변 소태, 심장 두근거림, 두통, 입마름, 이게 같은 문제라는 거.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상열하한이 돼 있는 거를 수승화강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거. 위에가 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두한, 족, 열. 여기는 무조건 시원한 게 좋은 거다. 시원하지 않으면 너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 패턴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제 생각에는 한 80%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수승화강을 시켜줬는데 당뇨가 해결이 돼요. 만성 두통이 해결이 돼요. 하지 부종이 해결이 돼요. 심계, 두근거림, 불안, 공황장애, 불면, 이게 해결이 돼요. 상열이 떠 있으면 잠 못 자요. 심장이 진정을 못 시키고 밤에도 안정을 못 취하거든요. 과열이 돼가지고. 이 열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다 따로 수면제 먹지, 소염제 먹지, 진통제 먹지, 이뇨제 먹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먹어야 될 약가지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근데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내가 수승화강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꼭 한약으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이런 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승화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